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굴기란 뜻 아시죠? 산이 우뚝 솟음이란 뜻입니다. 중국의 반도체 굴기는 이제 보통 명사가 됐습니다. 중국이 반도체 분야에서도 신화를 만들어내겠다는 그런 의지를 담은 용어입니다. 산업 하나를 어떤 나라가 잘 키우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바로 그 산업이 반도체 산업입니다. 2018년 한 해만 하더라도 한국은 전 세계 시장에 반도체만 1267억 달러를 팔았습니다. 우리 돈으로 152조 원입니다. 수출 비중은 20.9%입니다. 2010년도에 반도체 분야는 507억 달러였습니다. 한국 돈으로 60조, 수출 비중 10.9%입니다. 2015년도에 629억 달러를 팔았습니다. 하나로 126조, 수출 비중 11.9%입니다. 정말 대단한 산업을 우리가 하나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은 항상 바뀐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메모리 분야에서 삼성은 42.8%를 시장을 갖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29.6%, 3위 마이크론이 23.1%입니다. D램 분야입니다. 메모리 분야는 데이터 저장에 쓰이는 반도체, D램과 플래시 메모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비메모리 분야에서는 존재감이 아직은 확연하지 않습니다. 중국은 반도체 굴기를 외치면서 엄청난 돈을 지금 투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왜 중국은 도전하는가? 2017년 기준으로 중국의 반도체 수입은 전 세계 물량 가운데 40%입니다. 그런데 홍콩을 경유해서 중국으로 들어오는 물량까지 합치면 6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반도체만 구매하는데 2601억 달러를 씁니다. 중국이 원유를 수입하는데 1623억 달러를 씁니다. 엄청나게 큰 수입 상품이죠. 당연히 어떤 나라든 그렇게 금액이 크면 수입 대체 산업을 육성하려고 합니다. 2015년도에 중국의 반도체 자금률은 15%입니다. 중국의 계획은 2020년까지 40%를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2025년도에 70%까지 끌어올리는 계획입니다. 중국 제조 2025 계획에서. 그러나 실제 성적표는 많이 더딥니다. 2023년이 돼서도 20.5%로 불과할 것이다. 다시 이야기하면 원래 계획은 2020년에 40%까지 가는 건데 2023년이 돼도 20.5%에 불과할 것이다. 그런 평가가 나옵니다. 중국은 엄청난 투자를 합니다. 2025년까지 국가 반도체 산업 투자 펀드를 만들어서 167조 원을 국가가 투입하게 됩니다. 한국 예산 400조 원을 생각하면 엄청나게 큰 돈이죠. 그리고 또 최근에는 추가로 30조 원을 더 쓰겠다. 중국의 반도체 조전에는 경제 논리가 있습니다. 돈을 벌어야겠다는 것도 있지만 두 번째는 안보 논리가 굉장히 큽니다. 국가 안보. 이번 화웨이 건을 보셔서 알겠습니다만은 서방 선진국들이 중요한 칩에 대한 부분을 막으니까 화웨이라는 기업 자체가 어려움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진핑 중국 수석은 국가 경제의 자립도를 높이는 차원에서 그리고 또 중국몽을 달성하는 그런 중요한 길목에서 반도체 산업의 기술 자립이 필요하다. 그렇게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질문 두 번째입니다. 도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처음에는 매수 합병을 통해서 시간을 단축하는 전략을 폈습니다. 그 매수 합병을 통한 성장 전략입니다. 그러나 좌절됐습니다. 중국은 서방 선진국의 반도체 관련된 그런 주요 기업들을 인수해 가지고 성장하려고 했습니다. 2015년부터 중국의 국유 기업들인 칭화 유니그룹과 화룬 그룹들이 반도체 업체를 인수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번번이 미국 정부가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가장 큰 사건은 2015년도 그 당시에 세계 2위 반도체 업자인 마이크론을 230억 달러 인수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을 인수했으면 중국이 지금쯤 거의 세계를 제패했을 겁니다. 그러나 미국의 외국인 투자 심의위원회에서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국가가 참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2016년도에 독일 반도체 장비 업체인 엑시토론
푸젠 그랜드 칩이 그걸 인수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독일과 미국 정부가 동시에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업 인수를 통한 성장 전략이 좌절되자 국유 기업을 육성해서 반도체 기업을 세우겠다. 그런 반도체 기업 육성 전략으로 순회하게 됩니다. 그러나 미국 정부의 견제 때문에 아주 난항을 지금 거듭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대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은 푸젠 진화입니다. 영어 명칭으로 JHICC입니다. 푸젠 진화는 중국 반도체 굴기를 대표하는 기업입니다. 2016년 6조 2,500원을 투입해서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국가기업입니다. 중국 정부의 강력한 지원을 받아서 마이크론의 하청업체인 대만 반도체 업체인 UMC와 함께 D램 개발을 시도했습니다. 한국이 가장 큰 시장을 갖고 있는 D램 시장을 이제 공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의외의 변수를 만났습니다. 2018년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승승장구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2018년 10월 달에 미국 정부는 중국의 푸젠 진화 메모리 반도체가 미국 군사용 반도체 칩 공급 업체 생존에 위협이라고 판단해서 미국 기업의 부품 칩 공급업 장비 수출 기술 이전을 그냥 금지해버리고 맙니다. 2018년 11월 달에는 미국 법무부가 푸젠 진화가 대만 반도체 업체 협력하고 있는 UMC를 통해서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의 지적재산권을 탈취했다. 이렇게 해서 푸젠 진화를 기소하게 됩니다. 그래 그 옆에 여파가 UMC와의 협력이 무산되고 맙니다. 최근에 D램 개발실을 해체했다는 그런 소문이 들립니다만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기업 사례입니다. YMTC, 흔히 창장 메모리라고 부릅니다. 창장 메모리, YMTC. 이 회사도 국유기업 칭화 유니그룹과 국가 반도체 산업펀드가 50%를 내가지고 2016년 설립했습니다. 2019년 하반기부터 64단 3D 낸드 플래시를 양산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낸드 플래시에서는 삼성전자가 38.5%로 1위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습니다. 2016년 12월에 양산을 하고 2018년 5월 그러나 삼성전자는 그런 64단 3D 낸드 플래시는 2016년 12월에 이미 양산을 시작을 했습니다. 기술 격차가 상당히 있는 거죠. 한 3, 4년 있는 겁니다. 2018년에는 5월에는 90단 이상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계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면 기술 격차는 D램의 경우, 메모리 분야는 D램의 경우가 낸드 플래시가 있습니다. D램의 경우엔 한 4년 정도,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는 한 3년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 기업의 기술 격차 줄이기는 무자비할 정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퇴직 엔지니어뿐만 아니고 현직 엔지니어를 파격적인 대우를 약속하면서 한국으로부터 스카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국 쪽의 무자비한 전략에 유일하게 노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정부의 그런 조치 때문에 조금 한국 기업들이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게임은 여전히 진행 중이고 중국은 절대로 반도체 굴기를 포기할 의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2019년 3월 말에 상하이에서는 세미콘 차이나가 열렸습니다. 그 차이나에 참석한 한국의 부스는 기업인들은 2,000개였습니다. 중국 부스는 4,000개였습니다. 중국의 반도체 굴기가 얼마나 의지가 강한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중국 정부는 지금까지 태양열이라든지 LED라든지 LCD에서 한국 기업을 철저하게 따돌리는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국가가 총력 지원을 하고 기술을 빠른 시간에 추격한 다음에 양산체제를 구축하고 덤핑 가격으로 제품을 밀어내고 경쟁사를 죽인 다음에 시장을 점령한다. 그래서 이 보조금 전략이라는 것이 아주 참 우리 기업들이 생존과 성공의 아주 과거와 다른 거대 그런 경쟁자를 만나고 있습니다. 그 거대 경쟁자도 초거대입니다. 엄청난 자원을 동원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10조 쓸 때 중국은 50조, 60조의 국가 자금을 때려다 쓸 수 있는 겁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는 낭만이 아니고 전쟁입니다. 당신이 먹으면 내가 먹을 게 없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윈윈입니다. 물론 윈윈 중요합니다.
그러나 철두철미하게 시장은 뺏고 빼앗김입니다. 죽기 살기로 싸우는 겁니다. 국가를 이끄는 사람들이 정말 잘하셔야 됩니다. 경제전쟁입니다. 포성이 없지만 그냥 전쟁을 지금도 삼성이나 SK 하이닉스는 지금 전쟁을 수행 중입니다. 전쟁을 수행 중입니다. 첫 번째, 자꾸 기업들 흔들면 안 됩니다. 많이 도와주지는 못할 정도라도 기업을 흔들지 말자. 지난 한 해 동안 검찰이 별건 수사를 통해 가지고 한국의 대표적인 정보기업을 11차례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본사를. 여러분 11차례 본사를 압수수색을 한 겁니다. 두 번째, 나라 일을 하시는 분들은 지방자치단체부터 중앙정부 일위까지 이 문장 하나만 가지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저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야 하는가? 여러분, 항상 우리가 도와야 되는 방법이 많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좋은 질문을 계속해서 자신과 조직에 던지는 겁니다. 나라를 이끄는 사람들은, 나라의 녹을 먹고 사는 사람들은 딱 한 가지 질문만 던지면 될 것 같습니다. 검찰도 될 수도 있고, 감사원도 될 수도 있고, 경찰도 될 수 있고, 통상산업부도 될 수 있고, 기획재정부도 될 수 있고, 청와대도 될 수 있는 거, 대통령도 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저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어떻게 도와야 되는가? 우리가 저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주면 되겠는가? 그 질문이 나라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반도체는 절대로 우리가 뺏겨서는 안 되는 그런 산업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